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90에서 95쪽 제목이 좀 바꿨어요. 그 학생들 가운데 뭐 교과서 쪽에 하는 교과서의 뭐 진도, 교과서의 구성이랑 내가 수업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하는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가지고 뭐 거기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끊어서 솔직히 말하면 못하겠어요. 내 나름대로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그대로 하는 거지. 네, 굳이 교과서 그쪽에 있는 교과서의 끊어읽기 따라서 가기가 조금 나하고는 안 맞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치느냐? 당연히 내가 한 거를 중심으로 내겠죠. 그죠? 내가 한 거를 중심으로 내고 교과서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자료입니다. 교과서는 참고 자료고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안 했는데 시험에 낼 수는 없겠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게다가 지금 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반부터 6반 애들이 다 똑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되게 편하기도 한데 여전히 부담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물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분량이고요. 이게 소단원 구성상으로 봤을 때 소단원이 2-3, 2-4, 2-5 총 소단원으로 치자면 3개. 그러니까 교과서 구성으로 만들어 놓기는 이거를 3시간에 끊어라 라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합니다. 한 번에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세부적인 디테일보다는 원래 이렇게 좀 큰 그림 잡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편할 수도 있고 그거 할 수도 있고 하는데 확실히 나중에 우리가 배운 한국사의 양이 결국에는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3학년 돼가지고 한국사 다시 공부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걸 인터넷 강의로 듣는다면 그게 양이 꽤 많아요. 그걸 처음부터 다시 훑을 바에는 그냥 이렇게 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좀 뭔가 입체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인데 뭐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보고 선생님 그냥 다 필요 없고 교과서 순서대로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래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1880년대에 조선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굵직한 사건으로는요, 이모군란 갑신정변. 예전에 들어봤던 기억나지요? 그거 합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요 큰 흐름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이거는 따로 빼가지고 조금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국내에, 요거는 이제 국내라는 거, 이제 국내에서의 움직임. 국외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의 이 조선과 관련된 움직임.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자, 그래서 국내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화와 반개화. 그 개화하려는 자들과 개화하면 안 된다라는 자들 이렇게 있겠죠. 개화를 하려는 자는 이 개화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라 했어요 예전에. 그죠? 이게 곧 근대화이고 이것이 곧 서구화이다. 서양처럼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서양처럼 뭐 공장 짓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신분제도 폐지하고 뭐 이런 게 전부 개화의 흐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반개화라는 거는 뭐냐? 개화에 반대하는 애들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위정척사. 위정척사. 위정척사라는 건 바른 거를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그러면 바른 거는 뭐냐?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 여기서는 성리학을 의미합니다. 성리학. 사악한 거는요. 서양의 어떤 모든 것. 그죠? 그래서 보통 이 반개화하는 사람들은 이 위정척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에헴 선비들이겠죠.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정척사 요 흐름은 1880년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18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척화주전론이라고 이런 거 척화주전론. 화해를 배척하고 전쟁을 주장한다. 옛날에 이거 뭐 나왔을 때요? 뭐 병인양요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는 좋았죠. 왜? 당시 권력자였던 집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입장도 이거였잖아. 통상수교 거부 정책. 결국에 싸우자는 거거든. 그죠? 그러다가 1870년대 들어오면서 이게 또 바뀌게 되는 거죠. 70년대는 뭐? 외양 일체론이라고 해가지고 70년대는 이제 뭐 강화도 조약 몇니 많이 했던 그때거든. 강화도 조약을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이 외양일체론을 주장을 하는 거죠. 외양일체론은 뭐예요? 외놈들이나 양, 서양 놈들이나 일체 같은 놈들이다. 그러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 서양은 사악하니까 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걸 주장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익현이라고. 뭐 이렇게. 그죠? 그때부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국외도 이야기를 좀 하자면 뭡니까? 1876년에 76년에 뭐가 있었어요? 강화도 조약이 있지요. 하여튼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게 우리가 개항을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누가 조선으로 진출을 하느냐? 일본이 조선으로 진출을 했다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라 바깥 좀 뭔가 내용을 뒤에 거를 스포를 미리 하자면, 이 일본이 조선으로 진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끼어든다기보다 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 건데 네가 왜 들어와라는 거를 주장을 할까? 바로 청나라입니다. 결국에 이 국외의 어떤 갈등, 나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핵심은 청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개화부터 한 번씩 해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에 이게 줄높이를 얼추 연도에 좀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줄높이를 좀 70년대 맞추고 싶어가지고. 자, 개항 이후에 조선에서는 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자, 뭐 먼저 개화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다른 나라에 우리가 서구화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가 과연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서 배워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저기에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수신사. 수신사는 일본 가는 거예요. 일본 가는 거. 몇 차례에 걸쳐서 갑니다. 그 다음에 영선사. 영선사라는 건 청나라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는 미국에도 갑니다. 보빙사.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외국에 가서 배워오는 거야. 배워오고 유학생들도 보내고, 특히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을 보내요.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가지고 가들이 돈 없어서 불쌍하게 돌아오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다른 나라들이 요렇게 개화정책, 서구화정책, 근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거기와 관련 지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도 개혁. 글자가 좀 작게 시작했네요. 스타트가 별로 안 좋다. 자, 총괄. 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를 한 개 만듭니다. 부서를 한 개 만들어요. 사무실을 하나 개업합니다. 그게 뭐 통리, 기무, 아문. 그래서 요때 당시에 우리가 모델로 삼았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청나라에 가면요, 당시 청나라에 이런 근대 제도 개혁, 근대화를 주도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총리아문이라고. 그 이름부터가 비슷해. 그 당시에 청나라에서 했던 근대화 운동을 좀 많이 들여와서 이때 실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80년대 초가 되겠지요. 80년대 초입니다. 시기적으로.
알겠죠? 그러면 청나라에서는 이때 뭐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청나라에서는 이때 양무운동이라고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자 하면서 모든 개혁이 좀 군대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군제 개편을 합니다. 원래 조선 후기에 오군영이라는 군대가 있었는데 요 오군영을 이영으로 개편을 하고요. 그리고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듭니다.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만듭니다. 그래가 우리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별자 나오는 거 다른 거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고려 시대에 보면은 유흥관이 여진족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었던 별무반. 요거랑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달라요, 달라. 요거는 이제 신식 군대입니다. 신식 군대. 신식 군대래 가지고 근데 뭐 신식 군대가 우리가 없었잖아. 신식 군대라는 건 새로운 무기를 가르치고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는 군대라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일본에서 그 교관이 하나 오죠. 후리모토 소위라고. 네. 그리고 교관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궁제 개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거 말고도 다른 거 많죠. 뭐 기기창이라든가 방문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기창, 전황국 뭐 요런 거를 만들어서 뭐 서양처럼 해보려고 했다. 기기창이라는 거는 무기 만드는 거고 방문국이라는 거는 뭐라 해야 되나? 여기서 신문 만들고 그러거든요. 한성순보 이런 거 만들어요. 한성순보 나중에 나옵니다. 요거는 인쇄, 출판 이런 거를 담당했고 전황국은 화폐를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요런 개화 정책이 요 위정척사하는 아들이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이렇게 끊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표를 완성시켜야 첫 번째 챕터가 첫 번째 플레임이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위정척사하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18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10년 단위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데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 위정척사하는 아들에서는 개화 반대 운동을 실시를 합니다. 운동? 그냥 흐름? 하여튼 이런 개화 정책을 반대하는 거죠.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뭐냐 하니까 수신사로 갔던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예요. 수신사로 갔던 김홍지비가 일본에 갔다가 가져온 책이 있지요. 러시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가. 그게 뭡니까? 조선 책략입니다. 요 책이 굉장히 이때 당시 핫한 책이에요. 굉장히 핫한 책이에요. 고종이 이거 읽고 좋다고 전국에 뿌렸거든요. 유포를 했어요. 야, 이거 한번 읽어봐. 아이,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이거를 읽어보더니만 난리가 난 거지. 선비들이 뭐라고? 이래 해가 안 된다 하면서 요 개화를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1881년에 있었던 영남 만인소라는 거예요. 영남 지역에 있던 만 명의 선비들이 상소문을 제출한 거예요. 억수로 길어요. 뒤에 보면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네, 뒤에 보면 전부 사람 이름인데 이때까지 만인소라는 형태의 상소문은 조선의 역사상 7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영남에서 주도한 거는 2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정조시대 때 아버지 사도세자 억울함을 풀어달라 해가 괜히 상소문 올렸다가 그건 역풍 맞아가지고 엄청 당했거든요. 이때 조선 책략을 유포한다고 해서 다시 영남의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책략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한 거야. 친중국 말도 안 된다. 친중국 이미 친한데 뭐하러? 결일본, 일본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서양아들하고 같은 놈들이다. 미국은 저 멀리 있는데 아들이 뭔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러시아를 반대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 책이 나왔는데 러시아 괜히 반대한답시고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가는 괜히 러시아 자극한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얘기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영남 만인소에 나오는 내용은 그냥 좀 내비둬라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냥 내비둬라. 굳이 뭐 외국 하는 일에 좀 낑기가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종 이걸 듣고 이제 기분이 언짢지. 영남 막 상소문 이따만한 거 갖다 주는데 막 보면 막 내용도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니까 야 귀양 보내 해가지고 주도자들 귀양 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하여튼 이 영남 만인소 이후에 위정척사가 엄청 들끓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래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을 하는데 요것도 이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나오는 이름 뭡니까? 그 통신사 이런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통신사. 이건 그냥 위에 그냥 참고로 적는 겁니다.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통신사는 둘 다 우리가 보냈는데 목적이 좀 달라요. 수신사라는 건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수신해 오는 거야. 서양의 개화 정책이나 이런 걸 수신해 온다. 이런 거라면 통신이라는 거는 전해준다 하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둘의 목적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영남 만인소 이후에 위정척사 운동이 워낙 들끓으니까 원래 수신사를 보내가 좀 배워오려고 그랬는데 반대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수신사라는 이름으로 안 가고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요. 조사시찰단. 네, 원래 뭐 신사유람단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또 그런 말을 안 쓰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비공식으로 보낸 거예요. 비공식이고 요거는 임진왜란 이후고. 왜? 대놓고 보냈다가 역풍 맞을까봐 위정척사가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다가 이제 1882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군대와 관련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구식 군인들, 차별받는 구식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1882년은 간지로 이모년이고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다.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다시 뭐 배경, 경과, 결과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결론만 이야기를 할게요. 결국 이 이모군란 때문에 결국 이 이모군란이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국제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82년에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는 거죠.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종주권,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조청, 이름 길거 들어봤어요, 이거?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맺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모군란하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원래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먼저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청나라가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각이 세워지게 되는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흐름 하나 끝냈고요. 지금 녹화 시간 한 번만 볼게요. 이게 뭐 할 수 있겠네요. 26분 이상 가니까 이 파일이 잘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쨌든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 반대 운동은 조금 뭐 풀이 죽어요. 풀이 죽다가 나중에 1890년대 되면은 이 친구들이 일본과 싸우자 하는 항일 의병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개화 정책의 흐름도 좀 바뀝니다. 어떻게? 청해 내정 간섭이 심해지면서
그 전에 그 개화파 친구들 있잖아요. 얘들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개화파가 분화 나뉘게 됩니다. 뭐? 온건파와 급진파로. 온건파와 급진파는, 온건파라는 건 천천히 서구화를 하자, 천천히 하자는 거고, 급진파는 뭐 성질 급하 빨리 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둘이 모델로 삼은 게 달라요.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를 모델로 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양무운동 있잖아요. 청나라를 모델로 했어요.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을 모델로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는 개혁을 하고,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그 모델로 하는 개혁을 실시하고, 그래서 둘 사이가 좀 다르죠. 둘의 모델 자체가 달라요.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흔히 동도서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요 기술만 받아들이자 하는 거라면, 일본의 모델이었던 급진파의 모델이었던 메이지 유신은 문명 개화라고 해서 정신적인 거, 기술적인 거 할 거 없이 전부 다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김윤식,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김옥균, 박영효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민씨들도 여기 온건파 쪽을 모델로 삼고 있어요. 둘의 좀 차이는요, 이 위에 온건파 쪽은 뭐냐면 좀 30대 후반 정도 되는 관료 생활, 거의 공무원 생활 좀 많이 해본, 좀 경험 많은 친구들이었고,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좀 집안 되게 좋고, 박용효만 해도 기억납니까? 철종의 부마 사위라고 하잖아. 집안 엄청 좋고 젊고 패기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에 이 청해 간섭이 심해지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두고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자면 이 민씨 쪽과 나머지 급진파와의 갈등, 김윤식, 김홍집, 김옥균, 박용현은 원래 애초에 얘들은 옛날에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얘들 밑에서 배운 애들이거든. 그 옛날 통상개국론 주장하던 걔들이거든요. 그 얘들은 좀 친한데, 결국에는 민씨와 나머지 어떤 급진개화파 간의 갈등, 결국 이 갈등이 펑 하고 폭발하는 게 뭡니까? 1884년에 있는 갑신정변이죠. 이 갑신정변도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서 끊어가야 될 것 같은데 26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만 끊고 갈게요.